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시장이 지난주 초부터 해서 반등이 이어지곤 있습니다만 왠지 모르게 이번 주 들어서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 증시가 진짜 바닥을 잡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민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자, 이 관련해 가지고 지난 화요일이죠. 3월 24일 증시 토크에서 네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네 가지 기준을 토대로 해서 한번 지금 현재는 어떤지 중간 점검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오늘 증시 토크에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도 진짜 바닥을 알리는 시그널들이 켜졌을까요? 아니면 아직 약간은 미흡할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드리는 이 체크리스트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준들이기 때문에 자, 언제든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3월 24일 증시 토크에서 네 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 이번 3월장의 폭락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팬데믹의 일간 확진자 수 폭증이 꺾이면서 안정세로 접어들 때인데 그 핵심에 있는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일간 확진자 수가 꺾였을 때 안정세로 들어갔을 때 중요한 진바닥의 시그널이 나오기 직전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건 어떤 숫자적인 부분이 아니고 중요한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치료제 관련한 부분이 뉴스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을 때 1번 상황, 미국의 일간 확진자 추이를 무시하더라도 모든 것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를 계속 체크하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세 번째로는 원유 가격 추이입니다. 자,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24일 이후에 또다시 레벨 다운되면서 배럴당 20달러 초반까지 하락했고, 그리고 일부 원유 채굴 지역에서는 원유 그냥 공짜로 가져가시라 라든가 또는 내가 돈을 줄 테니 제발 좀 가져가 달라 이런 식의 마이너스 원유 가격으로 들어가기도 했다고 하죠. 좀 심각하긴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반영하는 일종의 바로미터 또는 그림자로 볼 수 있는 달러 인덱스 등과 같은 달러 가격 추이, 이렇게 네 가지를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게 요즘 어떤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간 확진자 수 추이입니다. 지금 화면상의 도표는 일간 확진자 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청색 막대는 이제 미국이고요. 그리고 적색 막대는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자, 이탈리아 정말 심각했죠. 자, 보시게 되면요. 빨간색 막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 3월 21일에 6,500여 명 정점을 찍은 이후 일간 확진자 수치가 점점 하락 안정세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직도 심각한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만 이렇게 쭉 폭증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약간은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뉴스에서도 보면은 이태리 쪽은 긴장이 조금 풀려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조금씩 등장하고 있죠. 자, 이에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보다 한 10여일 정도 뒤처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사실 그저께 3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일간 확진자 수 추이가 만만하게 누워지기 시작하면서 이탈리아처럼 이제 변곡점이 오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어이구, 이게 뭡니까? 3월 31일과 4월 1일에 2만 명대로 레벨업 되면서 아직 조금 더 멀었구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부분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본격적으로 시장이 지금 바닥이 가까웠습니다라는 부분을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지금 위치에서는
확진자 추이가 하루에 2만 명씩 그렇게 발생하고 있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한 14일 정도는 뭐 고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국 시장이 출렁출렁 하지 않습니까? 자, 아직은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저 고비가 지나고 나면 뭐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자, 먼저 겪은 나라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가 완만하게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미국 빨리 안정권으로 접어드는 것이 증시의 가장 따봉입니다. 따봉.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치료제 이야기입니다. 자, 치료제 관련한 이슈는 지금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가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4월 3일에서 10일 사이에 중국에서 임상 실험을 한 이 부분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월 3일이면 바로 내일이에요. 오, 빠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엔 임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다 그러면은 확진자 추이의 변곡점이 오기 전에 중요한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분위기는 기승전 그거 아닙니까? 그 공포심리, 그것에 의한 공포심리, 요것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치료제가 있습니다 하는 순간 마음의 안식이 돌아오게 되죠.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영화 관련 뭐 이런 영화 보면은 이 전염병 관련한 영화 보면 어떤 영웅이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막 갑자기 영화 분위기가 막 바뀌고 막 밝은 분위기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자, 이뿐만 아니고 이번 주에 3월 30일 발표된 뉴스를 보게 되면 존슨앤존슨이 백신 후보 물질을 획득을 해서 내년 초에 FDA 긴급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연구와 임상 들어간다고 하죠. 자, 백신이 개발되게 되면 정말 큰 변곡점이 찾아오게 될 텐데 내년 초라고 한다면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하는 겁니다. 보통 한 1년 내에서 1년 반, 1년 반에서 2년 이렇게 이제 예상들 했는데 그보다 빨리 백신이 나오면 마음이 편해지게 되죠. 자, 이뿐만 아니죠. 뭐 혈장 치료나 그 외에도 이제 전 세계 제약사들이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 중인데 마치 전쟁 때처럼 모든 국가에서 거의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총력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2차 세계대전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보더라도 미국이 그 진주만에서 처음 일본에서 공격받을 때는 뭐 당황하고 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정신 차린 뒤로는 전력을 다해서 총력적으로 물량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전시가 되게 되면은 모든 부분을 집중하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 팬데믹 이슈 관련해서는 전 세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생각보다 빠른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만 일단 나와야죠. 4월 3일에서 10일 사이에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 관련한 뉴스 키워드 등록해 놓으시고 수시로 조회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유 가격이 요게 이제 큰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원유 가격 같은 경우 3월 달에만 반토막 이상 하락하는 정말 심각한 하락이 있었죠. 그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채굴 기업들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의 금리가 튀면서 미국의 국고채 금리하고의 괴리가 확 벌어지면서 이거 자금 조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그리고 그 하이힐드 회사채 관련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파생 금융 상품들에 의한 금융회사들의 자금 조달 문제가 또다시 문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회수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격이 안정이 되었을 때 시장의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부담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게 되면 이번 원유 가격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사우디, 러시아의 치킨 게임이었죠. 자, 이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공급이 폭증하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했는데 더 근본적인 원인은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 위축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즉, 지금 두 가지 이유 중에서 공급 폭증 요 부분만 잡아도 유가가 저렇게 심각하게 낮은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요즘 보면은 채굴, 그러니까 원유 채굴하는 곳에서 원유 제발 돈 줄 테니 가지고 가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는 곳도 있다 하니 지금 공급이 가장 심각한 변수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시작하면서 러시아가 증산을 주춤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가가 장중에 살짝 뛰고 있는데요. 저 부분이 근본적으로 상승 추세로 돌아서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 더 근본적인 원인, 수요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팬데믹 상황이 전환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에 들어가든 그리고 또는 증산을 포기하든 해서 수급을 좀 맞춰주면서 유가를 조금 띄워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살아있는 변수기 때문에 긴장 국면이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가격 추이입니다. 달러 가격은 앞서 언급드렸던 그 원유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발생된 금융회사의 불안 그리고 전 세계적인 달러 회수 분위기로 인해서 달러 가격이 폭등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난달 3월 중순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달러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와 이러다 1300원 훨씬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였습니다만 자, 미국이 달러 수합을 체결하면서 주요 국가들하고 달러 수합을 체결하면서 달러 가격이 안정세로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달러 원 환율을 보면 되겠죠? 자, 달러 원 환율이 1300원 부근까지 갔다가 지난주에 1200원대 초반까지 쭉 밀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불안감이 가신 것은 아니다 보니까 자, 1200원대 중반까지 어제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직 불안감은 남아 있습니다. 자, 저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기 위해서는 달러 값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해서 1200원을 하향했을 때 자, 궁극적으로 달러 수요가 일단락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 자체가 1200원 깨고 내려가면 소위 쌍봉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하게 달러를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줄어든다라는 이유가 되겠죠. 그때쯤 되면은 이제 외국인의 매도도 생각보다 좀 덜 약하게 매도하거나 또는 매수세로 전환되거나 그런 흐름이 나타나겠습니다만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긴장 국면이란 점 5일과 마찬가지로 긴장 국면이란 점은 일단은 지켜봐야 될 변수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체크리스트를 살펴봤습니다. 자, 네 가지 체크리스트를 살펴봤더니 기대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그 네 개의 체크리스트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죠. 아직은 살짝 불안합니다. 살짝 불안하다는 이야기는 진짜 바닥이 지금일까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는 어떤 그 주요 정상들의 발언에 의해서 시장이 출렁출렁 거릴 수 있는 여지가 많고요. 요즘 보면은 장중에 몇 %씩 지수가 움직이는 이런 모습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대표적인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드린 4개의 리스트가 하나씩 초록불이 켜진다면요. 시장은
동시다발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지금 뭐 손에 큰 상처가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3월 쇼크에 의한 상처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큰 상처 생겨보셔서 아시지만, 와, 이게 안 나면 진짜 안 납니다. 예. 막 일주일까지는 아니지만 막 하루 종일 있어도 막 이게 아물지도 않고 막 이제 심각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아물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살이 붙어가지고, 예, 생각보다 빨리 아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게 상처가 메워지는데 약간은 아직 덜 메워져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누군가 압력을 가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상한 발언 한마디씩 퍽 하면 또 상처가 또 찢어져 가지고 아 하면서 시장이 뚝 떨어지고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빨리 뭔가 궁극적인 시그널들이 나와야 될 텐데 말입니다. 가장 지금 기대되는 것은 내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있을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 그 결과가 좋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국이 중요한 변곡점, 일간 확진자 수위에 추이에 변곡점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마음 한켠에 생각하고 시장을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제 머리 위에, 요즘 계속 제가 올려놓고 있죠. 자, 요즘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늘어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전략 꼭 지키시고, 그리고 분산 투자 꼭 지키시라는 점 강조드리기 위해서 머리 위에 주황 박스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성공 투자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